지금 여러분들은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현대 헤리티지 3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두 분은 SUV, 현대 SUV 중에서 어떤 차량들을 좀 좋아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쯤 전에 투싼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차를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종을 알아보면서 이제 그랜저도 고려하고 산타페도 고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내가 SUV를 좀 좋아하고 또 산타페를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하나인데 네. 이 저희 가족 용도로 보기엔 차가 좀 큰 것 같은 거예요.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투싼을 구입을 했는데 이제 2.0 사륜구동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력에서도 생각보다 이제 좀 만족스럽고 네. 사실 SUV여서 핸들링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차인데요. 지금 강아지도 있고 지금 또 이제 그 이거는 인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가 사실 제가 처음으로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인제 스피디움을 갔었는데 네. 달린 건 그 트랙에서 달린 건 아니고 이제 가는 길에 코너가 많은 길에 와인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간 게 아니라 혼자 가는 바람에 조금 밟아봤는데 생각보다 핸들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저 차를 시승해보질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에 비해서 굉장히 상회하는 핸들링 성능을 보여줘서 깜짝 놀라고 만족도가 그만큼 더 높아졌던 그런 차입니다. 근데 공경 차장님은 진짜 안 그렇게 생기셨는데 네. SUV 투싼을 가지고 와인딩을 하신 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큼 승용차 타시는 분도 SUV 타는 거 못 쫓아가실걸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 갤러퍼 타셨었죠 예전에.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일부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 8년 그때였을 거예요. 저희 애들이 그때 8살, 9살 막 그러던 때라 사진 나오네요. 이게 갤러퍼를 아예 그냥 다른 차가 하나 있고 저건 캠핑 용도로만 하려고 샀어요. 그래서 저 뒤에 차 이제 100만 원 주고 사서 지금 이제 안개등이니 타이어 보시지만 150만 원 들여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고치고 정비하고 꾸미고 해갖고 저기 뒤에다가 이제 캠핑 장비를 아예 다 때려 실어 놓고 네. 안 빼는 거죠. 저도 그때 아파트에 7층에 살았는데 문제는 갔다 와서 그 짐들을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짐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서 그냥 갤러퍼를 하나 사자. 그 트렁크에다 다 실어 놓자. 창고까지 겸하게 된 창고까지 거죠. 겸하는 거. 집에 베란다 넓어졌다고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래서 그거 세워놓고 그러고 이제 캠핑을 갈 때는 아이스박스하고 옷만 딱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퇴근하고 오면은 밤에 가자. 그러면 이제 애들 태우고 출발해서 가면서 가는 길에 슈퍼에서 아이스박스 채우고 와.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제 먹고 놀고 그러다 오는 거죠. 아까 봤던 그 사진이 여름 휴가 갔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5박 6일인가 강원도 양양 근처에 있는 캠핑장에서 있다가 서울로 출발하면서 찍었던 기념사진이죠. 근데 너무 낭만적이네요. 그럼 언제든 이렇게 떠나기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이제 갈 수 있다 없다가 준비가 다 끝난 상태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일부 때 제가 갤러퍼는 추억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이거에 남아 있어서 그래요. 애들은 솔직히 기억 못합니다. 사진 보여줘야 이랬었구나라고 알지. 근데 이제 저나 같이 갔었던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라도 남겨져 있으니까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참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요. 이렇게 여기 계신 두 분처럼 여러분들도 SUV, 현대 SUV를 또 좋아하고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또 관객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I love 현대 SUV 최후의 1인을 찾아라! 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었거든요.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요. 네, 아니요. 지금 팔 아프시니까 지금 들지 마시고요. 오른쪽 손을 들어주시면요.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질문에 해당되시면 계속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손을 내렸다 드시는 건 안 되고요. 죄송하지만 어린이는 이번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현대차를 산 적이 있다. 오! 잠시만요, 여러분. 너무 배신이다. 왜 이렇게 많이 잠시만요. 나는 현대차 중에서도 SUV를 산 적이 있다. 이거 중고차 포함된 거죠? 네, 중고차 포함이죠. 네. 여러분 일부러 내리시는 거 아니죠? 자, 마지막이요. 마지막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현대차 SUV 중에서도 산타페를 산 적이 있다.
내려갑니다. 잠시만요. 왜 이렇게 줄어들죠? 2분, 3분, 4분, 5분. 네, 여기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SUV가 주제인데 다들 손을 내리시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SUV를 타고 계시는 거세요? 지금은 과거에 네. 지금은 기아차. 안 돼. 과거에 현대 SUV를요. 산타페. 네. 땀이 나네요. 네, 어떤 차 타셨죠? 산타페 DM. 산타페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줄곧 현대차만 타다가 네. 아이들도 크고 여행도 다니고 해서 본의 아니게 지금은 카니발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라면 뭐 이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이 뭐 아이러브 현대 SUV 최후의 1인을 찾아라잖아요. 네. 어떻게 1인이 되실 준비 되셨나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네. 지금 현대 SUV를 타시고 계시나요? 그냥 세단을 타고 있습니다. 그럼 SUV 어떤 차 타셨나요? CM 산타페. 산타페요. 네. 산타페 어떠셨어요? 목적이 저는 명확했거든요. 아버지에게 적합한 차. 그래서 아버지 밤나무산에서 일하기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렇군요. 효자시네요. 자, 어떻게 최후의 1인이 되시길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자,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변은찬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차 타고 계시나요? 국산 모델은 아니고요. 네. 다른 회사, 다른 나라 걸 사고 있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제가 당황스럽네요. 자, 그렇다면 현대 SUV 어느 차 타셨나요? 산타페 1세대 모델을 탔었습니다. 어땠어요, 산타페? 처음부터 제가 원하는 옵션을 주문하고서 네. 그게 소량 생산이라고 해가지고서 네. 3개월을 기다렸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정말요? 그만큼 뿌듯하게 탔습니다. 그 옵션이 어떤 거길래? 4륜구동 옵션이 없더라, 안 팔린다고 해가지고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최후의 1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 누구신가요? 서울에서 온 변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차 타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제가 그만 당황하고 싶어요. 어떤 현대 SUV를 타시나요? 지금이요? 네. 지금은 현대는 과거에 어떤 분위기. SUV를 타셨나요? 현대 SUV요? 뭐 CM 산타페. 네, 산타페를 많이 타셨네요. 아까 산타페 탄다고 아, 여쭤보셨죠? 예, 그렇죠. 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꾸 뭐 다른 차 타시고 이러셔서. 다른 차를 타셨을 네.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또 다른 알겠습니다. 차도. 네. 어떠셨나요, 산타페? 뭐 걱정 없이 탔던 것 같아요. 예, 아무 생각 없이. 든든하고 패밀리카로도 좋은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후의 1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여자분이시네요. 반가워라. 네, 어디서 온 누구세요? 전 고양시 살고 있고요. 네, 홍주연입니다. 네, 가까이서 오셨네요. 네, 네. 현대 SUV를 타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소유하고 있고 오늘도 타고 왔고. 그래서요. 무슨 차 타세요? 산타페. 네, 박수 한번 산타페. 주시죠. 네. 드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오랫동안 인터뷰를 하고 싶네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저는 언니가 최후의 1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관식이에요. 자, 제 질문을 잘 듣고 이 답을 스케치북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자, 오늘 방금 이 이벤트의 주제가 산타페인데요. 나는 산타페의 뜻을 안다. 산타페의 뜻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미야자와 리의 화보집 아닙니다. 거의 마무리 돼 가시나요? 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개해달라고 해주세요. 5, 4, 3, 2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세요. 5, 4, 3, 2, 1 공개해주시죠. 야생마, 미국 도시, 태양의 도시, 미국 도시 이름, 태양의 땅, 도시 이름, 모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사실요, 뉴멕시코의 지명이거든요. 이 두 분이서 굉장히 비슷하세요. 그쵸?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가장 공평한 게 가위바위보죠. 자, 준비되셨나요?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최후의 1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가위바위보!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게 동점이에요. 팽팽하네요. 자, 다시 가위바위보!
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선물을 제가 드릴게요. 사실 최후의 1인이라고 하기에 저희가 너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선물은 사실 같고요. 대신 2개 드리겠습니다. 몇 가족 사세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아, 그래요? 그러면 3개 드릴게요. 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앞서 포니웨건과 또 갤러퍼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다음에서 현대에서 내놓은 SUV는 뭐였나요? 그게 이제 그 프로젝트명 SM인 산타페였습니다. 아까 그 최후 1인으로 남으셨던 분께서 말씀하신 그 차였는데요. 이게 2000년 1월에 등장한 차인데요. 이제 그 컴팩트 SUV가 세계적인 추세로 이제 등장하고 있을 그 무렵에 이제 등장한 차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SUV가 프레임 구조에 바디가 올라간 그런 형태의 차들이었는데 승용차와 마찬가지의 외골격을 갖춘 모노코크 구조로 출시된 SUV였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승용 SUV에서 모노코크 구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런 종류의 모노코크 구조의 SUV가 굉장히 좀 드물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회사 같은 경우도 뭐 99년이나 2000년에 들어서야 이제 모노코크 SUV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2000년에 산타페가 나왔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빠른 거죠. 예. 사실상 이제 아까 4륜구동을 고르셨는데 오래 걸렸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SUV라 그래도 보통 이제 그 전에는 아까 갤로퍼 막 그 코란도 뭐 강력한 힘 이러면서 나왔던 광고처럼 험로 주행을 한다는 전제가 예전엔 깔려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그렇게 험로를 많이 간다는 것보다 필요할 경우에 좀 더 험한 비포장 도로를 지나갈 수 있다라는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되는 그런 정도의 그 SUV로 인정을 많이 받게 된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지금 판매되는 SUV들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 폐차될 때까지 비포장 도로를 한 번도 안 밟아보는 차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제 일반적인 용도로 쓰이는 게 더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마트에 자주 가죠. 네. 그래서 승용 플랫폼이나 승용차의 성격을 가진 SUV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된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한결같이 휠아치 디자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팬들에게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산타페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SUV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개성 중에 하나가 휠아치인데요. 네. 일단 그 바퀴가 일단 SUV라 그러면 지금도 일단 오프로드의 이미지는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네네네. 오프로드를 많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지금 상하로 움직이는 그 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보다 이제 바퀴 구멍을 좀 더 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프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산타페의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형태의 휠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그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근육질의 그 전까지는 다른 느낌의 SUV가 나왔고 그 덕에 이제 굿 디자인상까지 이제 수상하고 그랬었죠 나왔을 때.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셨던 그 비대칭 형상의 앞바퀴 휠하우스 모양, 네. 그 모양이 지금 현행 산타페로도 이어졌어요. 네, 한결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한결같지는 않았던 게 네, 아닐까요? 중간에 있었던 CM과 DM은 그게 그냥 동그란 모양이었다가 이번에 나온 TM에서 그게 살아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끼나 봐요. 이렇게 네. 연속성을 이번 새 모델부터 갖게 된 거가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좀 그렇죠. 반가운 네, 눈에 그렇습니다. 옵니다. 그렇군요. 디자인 네. 헤리티지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게 사실 그 초대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는 데 일조를 한 차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내수 시장에서만 해도 33만 대 가까이 팔린 굉장한 많은 판매량을 보인 차기도 합니다. 이제 SUV 아까 이제 갤로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모노코크 SUV인 산타페가 나와서 인기를 이렇게 끌기 시작을 하면서 네. 실제로는 프레임 바디 형태인 거는 갤로퍼에서 테라칸으로 이어진 다음에 단종이 됐고요. 네. 뭐 그룹사 안에서는 기아 모하비가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제 모노코크 SUV가 대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쪽으로만 만들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모노코크 SUV가 또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차였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차체 무게 같은 게 적고 그때 승차감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뭐 대안이 될 수 있는 차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라비타가 좀 그 SUV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들한테 좋은 대안으로 나왔던 차였죠. 그렇군요. 아, 라비타, 우리 라비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두 분께 퀴즈를 내볼게요. 네? 이 우리나라 1호 라비타 소유 연예인 누군지 아십니까?
연예계는 제가 좀 약해서 저도 연예계랑은 별로 거리가 없어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자, 정답은 아세요? 오. 저 모를 줄 알고 잘난 척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거 저만 알 줄 알고 되게 야심차게 준비해 온 거였거든요. 그래도 제가 준비해 온 김에 기사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001년 4월 19일 기사인데요. 현대자동차는 지난 17일 라비타의 1호차 출고 고객으로 이병현 씨를 선정하고 라비타 1호차 출고 행사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이병현 씨가 라비타 1호차 출고 고객으로 선정된 것은 현대자동차 라비타 출시 프리마케팅의 일환으로 2주간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와 프리테일 사이트에 실시한 도시형 멀티세단 라비타와 어울리는 연예인 선발 이벤트에서 이병현 씨가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이뤄낸 것이다. 네, 이병현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인기가 대단하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헐리우드까지 진출하셔서 큰 활약을 보이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라비타를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톱스타가 타는 차가 됐다고 해도. 그게 사실 국내에서는 그렇게 판매량이 많은 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저희 회사에서 나왔던 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1년에 500대 정도밖에 안 팔려가지고 비타 500이라는 별명도 있었던 적이 있고요. 슬프네요. 네. 월간 판매량이 한 자릿수였던 적도 있었고. 웬만한 수입차들보다 안 팔렸던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팔렸는데 오히려 이제 유럽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거둔 그런 차였고 원래 처음부터 이제 유럽 전략형으로 나온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도 많이들 아시겠습니다. 피닌파리나가 디자인을 하면서 아예 유럽 전략형 모델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페라리 디자인하는 그거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닌파리나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은 이제 디자인을 외주받는 회사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피닌파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페라리 디자인도 하고 또 소량 생산 차들을 위탁받아서 생산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켄 오쿠야마 엔초 페라리를 디자인한 분이 그걸 주도를 했다 그러는데. 자기가 저 차를 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슬퍼라. 왜 그러죠? 그러니까 유명한 디자이너분들도 여러 가지 차를 디자인을 하지만 많이 팔리고 성공적이고 상 받은 차 이야기를 하지 일반적인 차 실패한 차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팔렸어도 유럽에서는 페이스리프트가 돼가지고도 생산이 계속 될 만큼 이제 터키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계속 이제 이어나갔던 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경쟁 모델이라고 하는 게 기아 카렌스도 있었고 대우 레저도 있었죠. 근데 그 두 차 종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둘 다 7인승의 LPG 엔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연료 가격 합리화 조치라는 거를 하면서 LPG 가격이 쭉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디젤 가격이 있는, 올라갔지만 그래서 휘발유 100을 기준으로 할 때 디젤이 85, 75, 그다음에 LPG가 50%라고 하더라도 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쓸 수 있었던 게 7인승 이상이었어야 그런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라 그거를 위해서 7인승을 만들었던 차들이 있었고 여기 있는 라비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안 만들고 그냥 5인승으로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의 공간 위주의 차의 본질에 가까운 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현대자동차 그러면은 딱히 이런 이미지가 없는 경우, 이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한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던 곳이 사실 공간입니다. 패키지 기술력이 저희만큼 뛰어난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공간이 가장 잘 구현된 차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라비타입니다. 저도 그거 참 공감해요. 제가 아까 와서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언뜻 세어봤는데 10개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우산 놓는 곳도 있고 그 조수석 밑에 서랍 트레이도 있고 해서 한 18군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18개네요. 네. 와. 그리고 이제 공조장치 이따가 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조장치 옆에 있는 공간도 그러니까 허투루 버리지 않고 누르면 나오는 동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다 만들어놔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물건을 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도 특이하죠. 센터페시아 위에 올라가 있는 센터 클러스터가 처음으로 쓰였던 차이기도 하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선 처음 쓰였고요. 외국에서도 한때 이제 유행처럼 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농담으로 이제 헤드 업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헤드 턴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공간 얘기하면 이제 뒷좌석 같은 경우도 6대4로 폴딩이 된다거나. 그렇죠.
뭐 그러면서 트렁크랑 바로 연결돼 가지고 넓게 쓸 수 있다거나 그런 활용성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네, 7인승 아까 말씀하신 경쟁 차들 같은 경우에는 7인승으로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 공간 활용성에서는 그렇게 그 라비타만큼의 효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레조나 카렌스 같은 차가 이제 7인승을 만들려고 네. 그 공간에다가 시트를 구겨 넣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포일 드라이브 RV라는 전문지에 있을 때여서 네. 그러니까 그런 전문지 시승을 하면은 꼭 사람이 앉아봐야 돼요 거기. 이제 그 거기 앉아보면 이렇게 3열 시트 이렇게 꾸정하게 이렇게 타고 있으면서 과연 이게 사람이 탈 자리인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었죠. 그게 그 잡지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인쇄 매체가 남잖아요. 이게 평생 갑니다. 저는 죽어도 그 잡지는 남아서 어딘가에 살아 있을 거죠. 그 뒤에서 이렇게 꾸부정하고 있었던 그 흑역사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라비타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판매 실적이 저조했을까요? 그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7인승 차에 대한 혜택이 더 컸는데 그 혜택을 볼 수 없었던 차였죠. 그 점이 가장 크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발유 엔진, 가솔린 엔진밖에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 이제 7인승은 LPG를 쓸 수 있었는데 7인승의 디젤 엔진을 쓰려면 그러니까 이런 차의 디젤 엔진, 승용차의 디젤 엔진을 쓰려면 4륜구동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LSD, 그러니까 차동 제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가 그게 기본이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카렌스 얘기하셨는데 카렌스의 형제 모델로 나왔었던 게 엑스트랙이라고 있었죠. 그게 유로3 디젤을 쓰면서 앞바퀴에 LSD를 넣어갖고 SUV의 영역에 들어가서 디젤 엔진을 썼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동차 법규가 굉장히 묘했던 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묘하죠. 아, 지금도 묘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신기하네요. 저는 라비타에 대한 거는 정말 잘 모르거든요. 관객분들과도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혹시 라비타 타셨던 분 계신가요? 오, 많으시네요. 네. 저기 계신 분. 네. 네, 서울에서 온 이종권입니다. 네. 라비타를 타신 분이 그래도 꽤 있네요. 저는 없을 줄 알아서 비타 500이라고 너무 겁을 주셔가지고 그러셨는데 라비타의 장점 어필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가 저희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탔는데 5살, 3살 그때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고만한 나이일 때 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막 네. 뭐 유모차에 막 뭐 둘 다 베이비시트 앉혀야 되고 여행이라도 갈라 그러면은 뭐 애들 장난감에 막 물놀이용에 뭐 엄청나게 막 짐이 많을 때인데 그때 6대4 시트에서 4쪽 딱 젖히고 뒤에다 베이비시트 2개 달고 아래부터 짐 차곡차곡 넣어갖고 뒤에 트렁크까지 딱 넣으면은 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짧기 때문에 주차도 편하고 그 전에 탔었던 카렌스에 비해서는 카렌스 같은 경우는 LPG 엔진이어서 영동고속도로 오르막길에서 막 4단이랑 3단이랑 까딱까딱 했었거든요. 4단으로 가다 보면 가속이 떨어지고 막 3단으로 올려면 짜증이 나고 막 그랬는데 이 차는 그때는 저희 1.8 탔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계속 가속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많고 시야도 되게 보면은 창이 되게 낮잖아요, 사이드가. 네. 그래서 시야도 굉장히 좋고 핸들링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에요. 아니 사실 그때 판매량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아니 왜 라비타를 타십니까? 이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처형이 차를 사겠다고 했을 때 내가 권해줘서 그 차를 샀는데 처형이 이제 해외에 잠시 있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 차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이 왜 그랬냐면은 이제 지하 주차장에 그 집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넣고 싶었는데 차가 길면은 그 안에서 이제 여러 번 차를 움직여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 차는 앞뒤가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이 타는 공간만큼은 롤스로이스 부럽지가 않아요.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높고 특히나 우리는 애들을 키울 때 이제 베이비시트에 애를 앉히라 그러면 이렇게 막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게 힘든데 이게 높기 때문에 그냥 앉은 자세에서 그냥 딱 얹어 놓으면은 바로 그냥 애가 앉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권했는데 처형이 아주 만족하게 타고 그 언니가 똑같은 차를 또 샀어요. 그래서 그 집에만 라비타 1.8이 2대가 있었어요. 그 정도 아니 애정이 엄청나시네요. 자 그러면 즉석으로 이런 질문 한 번만 더 드려도 될까요? 라비타는 땡땡땡이다. 숨겨진 매력둥이 뭐 이런 거예요. 오, 그 말이 딱 맞네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라비타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타시는 분이 오셔서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내수 시장에서는 인기가 없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인기 있었던 차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뭐 지금도 있죠. 그렇죠. 기아 소울이라든가 현대 벨로스터 같은 네. 경우들이 그런데 벨로스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3도지만 스포츠카 쪽으로 분류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뭐 3위권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카마로라든가 머스탱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시장 구매상으로 그렇게 돼서 걔네들에 이어서 뭐 4위, 5위 네.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유럽 사람들은 큰 차를 별로 안 좋아해서 SUV는 별로 없고 이 라비타 같은 차량들이 인기가 있다가 요즘에는 또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걸로 들었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네, 그러니까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네. 그 예전에 해치백이나 외건들이 조금 지상고가 높아지고 키가 더 커지면서 이제 SUV적인 특성을 많이 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게 SUV들을 보게 되더라도 뭐 앞에서 나갔던 것 같이 디펜더라든가 랭글러라든가 이런 아주 전통적인 종류의 SUV들은 살아남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많이 팔리는 차로서의 SUV는 이제 오늘 계속 얘기했던 모노코크 방식으로 네. 바뀌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해치백을 타던 사람들이 조금은 키가 크고 조금 더 높은 컴팩트 SUV들로 넘어가고 그래서 많이 그런 시장들이 점점 더 확장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차량 구분이 이제 명확하던 시절이 벗어나서 이제는 차종끼리의 그 경계선이 굉장히 좀 모호해진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경계 자체가 모호해진 것 같네요. 네. 예전에는 SUV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 선생님들 시절에는 제가 너무 어린 척을 했나요? 네, 선생님이라고요? 네, 이게 제 자랑을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좀 밝혀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네. 제가 30대 초반이고 만으로는 20대 후반이거든요. 네, 제 친구들은 SUV를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또 콤팩트 SUV를. 이렇게 많이 좀 다양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요즘은 이제 크로스오버라고들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구분이 명확했었던 게 지금은 쿠페만 해도 포도 쿠페라는 예전에 없었던 차들이 나오고 또 이제 SUV 같은 경우도 예전이라면은 SUV라고 구분하기 조금 모호했었던 차들도 SUV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로스오버가 어떻게 보면 장르를 섞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니밴하고 승용차를 섞고 뭐 SUV하고 승용차를 섞고 그런 식으로 쿠페하고 세단을 섞고 그렇게 섞여서 된 것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차들이 생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차를 만드느냐, 그런 차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이 되느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비슷한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너무 어려워요. 계란 후라이가 빠른가 치킨이 빠른가 생각해 보시면 너무 어렵네요. 둘 중에 어떤 거를 좋아하시는가 중요할 것 같은데. 두 개 다 사실 포기하기가 힘든 거여가지고 지금 쉽게 잘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튼 그 뭐가 뭐냐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SUV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이 그 명확하지 않고 승용차에 거의 AWD 그러니까 올휠 드라이브죠. 그 사륜구동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서 지상고에 여유가 있는 차들 그런 차들을 얘기하는 쪽으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닭과 달걀이 좀 어느 정도 합쳐지고 있는 경향이 있죠. 네, 아무튼 이렇게 SUV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차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랑 비교하면은 이제 프레임 바디의 바디온 프레임 타입의 SUV들은 튼튼하다라는 이미지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겁고 연비 떨어지고 오프로드를 안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노코크 SUV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은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이나 그런 건 별 차이 승용차가 별 차이가 없는 데다가 연비도 요즘에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바뀐 거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도 면에서도 보면 아까 이제 작은 차들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데 고급스러우면서 편안한 차들을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점점 커져가고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라비타 타셨던 분께서 말씀하신 그 카시트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사항인가요? 그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에 의무사항인데요. 아이들한테 카시트를 채워줄 때 이제 외건이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구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바로 서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쓰기 좋은 높이에 맞춰져 있는 차들이 이제 요즘의 SUV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아이를 키우기에는 네. 정말 SUV만한 차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운전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운전하는 쪽에서 보게 되더라도 이게 모노코크 SUV로 하면서도 무게중심을 굉장히 많이 낮추는 방식으로 가요. 위쪽에 무게를 줄이는 거죠. 본네트를 뭐 알루미늄으로 쓴다거나 루프라인 쪽에 무게를 그렇죠. 줄인다거나 무게를 밑으로 모아놓는다거나 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어차피 극한 주행을 안 한다고 하면 요즘 서스펜션이랑 타이어가 발전한 게 많았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는 거고 그리고 높게 앉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에서 마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밑으로 가요. 직접 맞이 안 하는 거죠. 눈이 좀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간 운전이나 그런 것도 편한 게 있어서 SUV의 인기는 정말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어질까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 중국과 미국인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SUV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다목적 차들이 어쨌든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운전 높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높게 앉아서 타는 게 일반 주행할 때도 굉장히 멀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회사에서는 자사의 컴팩트 SUV를 그 키가 큰 스포츠카라고 이렇게 마케팅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회사 인스트럭터를 좀 했었어요. 근데 네. 몰아보면 실제로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SUV 성능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네, 저도 지금 탑 리뷰에서 저희가 그 SUV로 직접 서킷에서 테스트를 네.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차가 진짜 잘 나가고 직관성도 좋고 정말 점점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징의 자유도가 높다는 매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게 친환경 차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라든가 이제 연료 탱크,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는 이제 연료 탱크만 들어가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배터리를 어디다 넣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고 또 배터리의 위치에 따라서 트렁크에 넣으면 짐 공간이 줄어드는 데다가 이제 휠 베이스의 바깥으로 넘어가니까 무게도 바깥으로 쏠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도 핸들링 성능에 약영향을 미치고. 근데 차 바닥에 깔려고 그러면 플랫폼 자체를 다 뒤집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친환경 차로 가려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에는 SUV의 형태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죠. 넥소 같은 경우도 네. 수소 연료 탱크하고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연료전지 스택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료전지 스택도 들어가요. 그러려면 이게 승용차 플랫폼 바닥에 그거를 다 꾸겨 넣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SUV가 그런 친환경차의 포맷으로서도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희가 전에 만들었던 수소 연료전지차도 다 그 수소 전기차도 다 이제 투싼, 투싼이나 네. 이렇게 SUV를 바탕으로 만들었었고요. 다 이런 맥락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넓어졌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닭이냐 달걀이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신차들을 내놓는 것도 결국은 이 시장에 차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만 보더라도 작년 가을서부터 나왔던 차들을 쭉 보면 코나가 처음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벨로스터 나왔고요. 그리고 산타페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넥소 이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4개 차종 중에 3차종의 SUV인 거예요. 물론 타이밍이 절묘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SUV가 나오면서 계속 그 발전해가는 SUV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한때는 특정 직업군이나 뭐 그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만 탔던 SUV라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즐기는 패밀리카가 되었잖아요. 자, 지금까지 그런 SUV의 변화 과정 살펴보실 수 있었는데요. 자, 앞으로도 현대 자동차에서 또 많은 다양한 SUV를 내놓는다고 들었어요. 네, 계속 SUV들은 나올 거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차,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그 가솔린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리고 수소 전기차까지 만들고 있는데 세상에서 사실 그렇게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모든 방향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봉에 SUV가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오늘 다양한 SUV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SUV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이제 아쉽지만 저희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거를 제가 배워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어떠셨는지. 이제 처음 이제 이 헤리터지 라이브에 나와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 이 헤리터지라는 단어 자체가 전통이잖아요. 네, 전통인데 이렇게 흔히 말해서 뭐 독일 3산이 뭐 유럽 브랜드니 해외 브랜드랑 비교해서 현대차가 전통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50년 됐거든요 지금.
예, 여기 이제 50살보다 어리신 분들은 현대차보다 어린 겁니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계가 이게 저희 아버지가 결혼 예물로 사였던 시계예요. 이거 이제 저 결혼할 때 물려주셨거든요. 30살 때. 그리고 제가 이제 50대 안 됐죠. 아직 40대 후반인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놈이 결혼할 때 이 시계 물려줄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은 이제 60년짜리 전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앞으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한국 자동차 역사에서 혹은 한국 자동차 문화에서 그런 전통을 같이 만들어 가셨던 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또 운 좋게 이런 헤리티지 업무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전에도 그 헤리티지를 위해서 이렇게 그 차를 보존해 주시고 하신 분들이 계셨고 저는 그분들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보존해 주신 차를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또 기획을 하고 출연까지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이제 영광인데 또 여기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이걸 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미리 해주셔가지고 제가 거기 덧댈 이야기는 없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 또 우리 자동차 문화의 과거가 왜 중요한지를 알았고요. 좀 소명감이 생기는 것 같네요. 오늘 저도 배운 것들 제 아래 세대에게 또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관객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끼리 아무리 즐거운 이야기를 해도 이분들이 없었다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고 또 소통할 수 있어서 더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현대 헤리티지 라이브는 8월에 이곳 또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